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들이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 지하철 건설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 광주 군공항 이전법 시행령이 드디어 여러 신통 끝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이번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 내용은요, 이제 법률에서 유의한 상황을 이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예, 쟁점이 되었던 네. 네, 군공항 이제 건설 사업 초과 사업비 문제였습니다. 네네.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이제 타협을 보는 선에서, 즉 광주 전남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개선된 내용으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군공항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건설이 됩니다. 현재 공항 부지를 팔아서 여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신공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지 매각 대금이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 부족하게 되면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와는 이제 지자체가 매각하는 공항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재원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파트 등 상업용지 용도는 커지고 공원 등 공공부지는 이제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타협을 보기를 국가와 지자체가 초과 사업비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해서 이제 초과 사업비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국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거를 해결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법령이 이제 결정이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자체 알아서 해라였는데 이제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부담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하면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법이거든요. 요거하고는 좀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반영돼야 될 조항들이 우리 이제 광주 공항 이전 법령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모법이 되는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이제 어렵고요.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빠진 조항을 본다면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네. 이주자에 대한 생활안전금과 정착 특별지원금 지원,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그리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망 확충, 그리고 신도시 및 배후단지 조성 지원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모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빠진 조항을 이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해야 할 이전 지역에 대한 교통망 건설, 또 배후 도시나 배후 산단 조성은 대구, 경북 경우와 같이 민군 공항이 통합 되어야 이제 가능한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이 통합된 신공항이 되어야 원활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군 통합 신공항이 돼야 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군 공항이 이제 국제 공항과 같이 통합이 되어야만 여객과 물류 이동량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이래야만이 이제 정기 국제 노선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이제 무안 같은 국제공항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현재 무안공항은 전 세계만 뜨고 정기 노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항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이제 기내식자재 공급, 렌트카, 호텔, 관광업 등 이도 규모 경제가 있어야지 제대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공항 인근에 항공기 정비 수리업, 그리고 방산물자 수출 단지 등 신산업 유치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 장병 가족과 공항 종사들이 거주하는 배후 도시도 적정한 인구가 확보되어야만이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돼야만이 제대로 군 공항 관련한 지역 발전 산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이 공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네. 교통 제보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갈게요. 이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졸음쉼터 지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3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송악 나들목 지난 1차로 지점에서 낙하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우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3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 계획 변경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공청회에서 열렸습니까? 네, 이제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이제 당초에 수립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2019년 9월에 1단계 구간공사 이미 착공이 되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비 변경 요인이 생겨서 이제 관계기관에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제 총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을 이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기본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변경될 기본 계획을 보면 우리 지하철 2호선의 총 사업비는 2조 8천억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는 사업기간이 좀 바뀌어서 26년에, 2단계 공사는 29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추정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규 사업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이 절차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우리 안도걸 이사장님이 지난 정부에서 차관직 역임하실 때요. 이 기재부에서 이런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이제 1999년에 예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주로 경제성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낙후 지역 등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이죠. 4월 달에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예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경제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수도권은 경제성과 함께 국토 균형 효과를 넣되 이 국토 균형 효과의 가중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제 제도 도입 효과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기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은 제도 개편 전에는 이 통과율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 개편 후에 82%로 크게 이제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발생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연관성까지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그린 광주 사회적 경제 제2회 광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 A홀에서 열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경제